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라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고맙고 감사한데도 그 고마움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특히 가까운 관계, 이를테면 가족 사이에서 더 자주 그리고 미묘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복잡한 감정의 얽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버린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긴 한마디, 그리고 그 앞에서 며느리가 흘려야 했던 눈물. 주는 거 그냥 먹어라라는 단호한 말씀과 저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라는 절규에 가까운 며느리의 외침. 이 두 마음이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연, 지금부터 자세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후 시댁과 차로 불과 20분 거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시댁과의 물리적 거리가 이렇게 가까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까운 거리만큼 왕래는 자연스럽게 잦아졌고 그 덕분에 시어머니께서는 늘 저희 부부를, 특히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그 챙김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음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김치며 온갖 반찬, 뜨끈한 국, 심지어 계절마다 신선한 과일까지.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보물 창고에서 꺼내듯 다양한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서 한가득 싸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저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아, 역시 어머니는 마음이 넓고 넉넉하시구나. 나를 당신의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하시니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고 저는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온정과 배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함 뒤에 미묘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는 작고 사소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커지면서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어머니가 주시는 음식들이 제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먹으려 해도 도저히 목구멍으로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제게는 힘든 맛이었습니다. 맛이 없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마치 제게는 고통스러운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친구들에게 말하길 단군 신화의 옥녀조차 이 반찬을 먹으면 사람 되기 전에 하루 만에 포기하고 다시 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쉽지 않은 음식들이었고 매 식사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주시는 음식의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함께 하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밥을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지 않는 편이고 소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회사에서 야근하거나 회식이 잦아 저녁까지 해결하고 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께 받은 음식들은 냉장고 한편에서 차곡차곡 쌓여갔고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 상해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싱크대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길 때마다 제 마음은 죄책감과 아까움으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결과 냉장고 안은 늘 알 수 없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상한 음식을 버리는 일은
마치 주말의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매번 죄책감과 아까운 마음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제 삶의 활력마저 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번이고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저희 사정을 말씀드려 봐요. 음식을 조금만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알아서 먹겠다고요.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몰라? 엄마는 우리가 돈 아껴서 잘 살라고 식비라도 줄여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당신 생각은 안 하고 왜 맨날 불평만 해? 남편의 말은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분명 저희를 위하는 깊은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 속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제게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제 그릇이 너무 작았던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소가리를 하며 참다가 결국 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든 어느 날 시댁 식사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났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나 김치는 저희가 요즘 자주 사 먹는 곳이 있어요. 그쪽 걸로 먹는 게 저희 입맛에는 더 맞아서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알아서 사 먹을게요. 어머니께서 매번 고생하시는 것도 죄송하고. 제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순간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윽고 어머니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음식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냐? 네가 돈이 남아돌아서 그러는 거냐? 주는 거 그냥 먹어라. 이런 걸로 투정 부리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쇠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마치 제 말이 철없는 아이의 투정처럼 들린다는 듯이 저의 작은 의견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한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자신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아련한 과거를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다. 우리 때는 정말 힘들었어.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아무 도움 없이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내야 했어. 하루 세 끼를 내가 다 손수해내야 했고 김치 하나 담그려 해도 몇 날 며칠을 고생했지. 정말 힘들었는데도 누구 하나 따뜻한 반찬 한 번 챙겨주지 않았어. 병이 들어도 몸이 아파도 내 손으로 밥을 해야 했어. 그때 내가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는지 아니?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는 말이 딱 내 심정이었지. 그러니 이렇게 누군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 거야.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서러움,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홀로 이겨낸 강인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분명 저보다 훨씬 고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도움과 정성이 그토록 절실했을 것이고 자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자식과
며느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닥친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해도 저는 도저히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음식을 볼 때마다, 냉장고에서 나는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냉장고에 끝없이 쌓이는 반찬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코를 찌르는 불쾌한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늘 반복되는 주는 거 그냥 먹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은 단순한 식사 권유가 아니라 저의 선택과 의견을 무시하고 저의 불편함을 강요하는 듯한 압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물리적인 힘듦보다 정신적인 피로가 더 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고 시댁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격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폭발하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왜 늘 침묵만 해? 왜 항상 엄마 편만 드는 거야? 당신은 왜 내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 주지 않는 거야? 나는 당신 아내잖아. 당신의 가족이라고. 제 외침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고 절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알아서 혼자 감당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남편의 침묵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남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억울함과 절망감을 토해내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먹겠어.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건 나에게 더 이상 감사함이 아니야. 이건 고통이야. 숨 막히는 고통이라고. 며느리의 절규, 시어머니의 단호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편의 침묵. 마치 막장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우리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방식으로만 사랑하고 소통하려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비극적인 오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에게 반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식과 며느리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고 가족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베푼 사랑에 대한 효도를 확인받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위해 이렇게나 애썼으니 당신도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 음식은 사랑보다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 갈등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음식은 그녀에게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그 어떤 복잡한 음식보다도 더 어렵고 섬세합니다. 주는 사람은 내 진심과 마음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무거운 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때로 상대에게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진정한 지혜는 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상대에게 편안함을 줄지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혹시라도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전에 먼저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비록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을 존중받을 수 있는 현명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저 주는 거 그냥 먹어라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불편함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이든 쉽지 않은 결정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현명한 방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겁니다. 때로는 가장 익숙하고 가까운 존재인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음식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의 맛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모든 것이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소통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제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과 관계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